얘 좀 이 말바꾸기를 설명하는데 정말 좋긴 한데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몇 번이냐면 1번이랑 4번 정도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1번이랑 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선택지. 인간의 변화는 단지 성숙의 산물만은 아니다. 성숙에 의한 변화는 대체로 신체적, 성적 발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인간의 변화는 성숙의 산물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성숙도 된다는 얘기죠. 성숙만은 아니라는 얘기지 성숙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글에서 성숙은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뭐도 있다? 변화,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숙에 의한 변화는 신체적, 성적 발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좀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인간의 변화. 1. 성숙에 의한 변화. 이렇게. 성숙에 의한 변화는 뭐라고요? 성적, 신체적 발달이라고 했으니까 성숙과 똑같은 말은 신체, 성적 발달. 그럼 이거 갖고 선택지를 만들어봐라 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변화는 신체적, 성적 발달에 의한 변화를 예로 들 수 있다. 되죠? 왜? 성숙도 변화라고 얘기했으니까 말 바꾸면 신체, 성적 발달도 변하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변화는 성숙만 있는 것이 아니라와 똑같이 인간의 변화에는 신체적, 성적 발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요. 근데 뒤집을까요? 인간의 변화는 신체, 성적 발달만 있다. 이렇게 하게 무조건 X. 왜? 이 말을 바꾸면 다시 성숙이니까 성숙만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성숙만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땡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세 번째 문장 잘 보세요. 인간은 자기가 속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며 살아간다. 자, 그럼 첫 번째 성숙의 산물만이 변화가 아니다 하고 두 번째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직 얘기 안 하고 갑자기 딴 얘기예요. 경험하고 배우며 살아간다. 하지만 경험과 배움이라고 하는 요 말이 두 번째 변화와 상관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경험과 배움을 학습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적, 정의적 특성은 특히 그와 같은 후천적 학습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다. 그럼 자 다시 경험과 배움은 곧 뭐고? 학습이고 그 다음에 지적, 정의적 특성은 뭐 때문이다? 후천적인 요 학습 때문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써보기는 써볼게요. 자, 경험은 뭐고? 경험과 배움은 뭐고? 학습이고 얘가 뭐에 영향을 준다? 인간의 지적 뭐 지능 얘기하는 거고 정의는 정말 정의로움 이런 거죠. 여기에 학습이 영향을 주네? 그럼 진짜 이 글이 학습이 영향을 주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고 내가 갖다 붙여야지 빨리. 흐름상 바로 요 학습이 바로 인간의 두 번째 변화구나. 즉 지적 정의적 특성에 이런 변화를 주는 것은 학습이야.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변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것도 뭐라고 내가 아무 말 안 했지만 인간의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 표현은 없지 당연히. 일부러 그런 표현이 없는 질문을 최대한 고른다고요. 너무 쉬운 질문을 주면 안 되니까. 없는 걸 채워서 이렇게 읽어주는 게 유기성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인간의 변화야. 그런 말은 없지만 변화야라고 내가 알아서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 1번 냈어요. 인간의 변화에는 성숙만이 아니라 학습도 있는 거야 라고. 학습이 변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없죠. 근데 물론 두 번째 문단 좀 읽어보면 일시적 변화는 학습이라 하지 않는다 해서 장기적 변화가 학습이다라고 하는 게 묻혀져 있죠. 근데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첫 번째 문단만 갖고도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2번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2번 선택지 보시면 아이가 자라서 키가 커지는 것은 성숙에 의한 변화인데 문장을 아무리 짚고 봐도 아이가 자라서 키가 커지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뭘까요? 말 바꾸면 성숙이라고? 그러면 신체거나 성적 발달에 따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신체 발달이구나. 키가 커지는 거니까 신체로 바꿔야죠.
그래서 신체 변화는 성수기엔 변하겠네. 맞죠? 그거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가는 겁니다. 좀 되겠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정답이 4번이라서 그 4번을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4번을 보려면 바로 윗문단 한번 보셔야겠죠. 자, 출제자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보시면 여러 가지 측면을 가는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행동에 초점을 맞췄어. 그러면 그 행동 변화를 학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식에 초점을 맞췄어. 그러면 지식 변화를 학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어. 그럼 예를 들어 뭐라고요? 보람을 느낀 거라고요. 다시 유의미한 인간적 경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람이라고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읽으셨을 테니까 간단히 정리해보면 정의만 한 번 더 바꿨어요. 정의는 유의미한 경험을 했을 때고, 유의미한 경험. 그럼 대체적으로 뭐가 있다? 보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람이 있다. 오케이,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람은 정의입니까? 보람이 있다, 정의롭다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글에 따르면 보람 이꼴 정의예요. 그래서 4번을 보시면 과학을 배워서 보람을 느꼈다면 그럼 과학이에요, 보람이에요? 결국 보람 얘기하는 거죠. 얘는 지적 변화에 초점을 둔 학습 개념이지 했을 때 지적 변화가 아니고 뭐라고요? 정의적 변화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에 따르면 보람은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적 변화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틀리게 만들었나요? 그쵸? 여러 가지 정의. 그러면 이 글에 따르면 좀 재밌는 거 뭐냐면 동급의 다른 말들을 한번 써보면 정의 말고 지적인 변화도 있고 행동적인 학습의 변화도 있는데 그 중에 보람이니 그러면 지적이야? 아니고 여기에 대응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시켜야 되는데 다른 데 대응시켰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 가장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뒤섞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1번 문제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철자 읽기의 명료성 이렇게 얘기하면 대응이 1대1이다 이렇게 나야지 소리의 특성이 명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죠. 걔는 없는 내용 갖다 붙인 겁니다. 비슷하게 느껴지는 지문에 있는 비슷하게 느껴지는 내용 갖다 붙인 거고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대응되는 딴 말을 갖다 붙여서 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는 근래에서는 똑같은 의미였죠. 1번에서. 그죠? 1대1 규칙적이다. 그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바꿔낸 거고 이제 3번을 한번 가볼까요? 3번? 3번, 4번, 5번은 사실 그냥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5번은 약간 좀 별도고 5번은 이거 이렇게 낼 수 있다. 이거 이렇게 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고 자, 3번과 4번 보시면 글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중에 3번은 정답 1번만 좀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걔가 어떤 거고 글을 다 읽으면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이게 아니고 정말로 14번 문제를 틀렸다면 이 깨 독해의 능력이 신장된 상태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선택지가 나왔고 출제 원리를 좀 잘만 알려드려도 역순으로 이 말을 이렇게 말 바꾸면 되겠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충분히 깨우쳐가지고 다음에 특히 뭐 제 모의고사를 연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테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